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얼른 이제 제곱근 해야 되고요. 이제 제곱근 못 들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최대한 짧게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해볼게요.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네, 3학년 첫 번째 단원이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제곱근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좀 같은 말을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곱근은 이 제곱이라는 말 자체가 한글이에요. 근데 이제 근이라는 뜻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은 그 방정식의 해답을 얘기해요. 방정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 그 방정식부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등호가 들어간 식이라고 해서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등식하고 방정식은 혹시 무슨 차이인가 보면은 여기에 문자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사용하는 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그 해답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근은 항상 우리가 x값을 떠올려주면 그 문자의 정답값을 떠올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한 방정식의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근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냥 제곱근 어쩌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곱근 7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앞에 양의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잘 봅시다. 그래서 근이 그런 뜻인 거 알겠죠? 그러면은 얘랑 같은 뜻들이 조금 많은데 우리 근호라고도 해요. 근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한자로 나타낸 말이죠. 제곱근을 우리가 한자로 나타낸 말을 근호라고 그러고요. 또 같은 게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제 영어로 써줘야죠. 루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루트라고 씁니다. 이해되나요? 이 세 가지가 싹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제곱근이란 말은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는 뜻이죠. 기호. 그래서 우리가 기회 같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저 기호가 왜 필요한지를 좀 이제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도대체 이 기호는 왜 필요하지? 나는 쓰고 싶지 않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안 쓰려고 해야 되는데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왜 저거를 쓸 수밖에 없냐면 일단 이거부터 배워야죠. 자, 첫 번째 a의 제곱근.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 동그라미 1번만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곱근의 절반 이상을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1번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이 근이라고 하면은 방정식의 정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보통 문자를 x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을 x라고 얘기해 봅시다. a의 제곱근은 x겠죠? 이해돼요? a의 제곱근은 x겠죠? 이렇게 표시해 줄까요? a의 제곱근은 x겠죠? 그렇죠? 이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요거랑 반대말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잘 보면은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a의 제곱근을 취하면 x가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나온다. 두 개가 그냥 반대말이구나. 그냥 제곱근이랑 제곱이라는 말이랑 서로 반대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적의 상쇄가 일어나는 사건도 발생하지만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그러면 서로 반대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정식은 딱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둘을 둘 다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를 다 식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a의 제곱근 x라는 거는 그 x를 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이 반대말인 거고 사실상 얘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겁나요. 진짜 여기까지도 이해를 힘들어 할까 봐. 선생님 진짜 한마디 조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면은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본인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해결을 해줄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냥 몰라요는 안 돼요, 알겠죠? 여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제 제곱근이 가리키는 식은 요거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x제곱은 4래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x값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 바로 2를 떠올리겠죠. 그쵸? 근데 2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요. 이것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미리 얘기하지만 2차 방정식은 정답이 항상 2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1차 방정식은 항상 정답이 몇 개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1차 방정식은 정답이 1개짜리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2x 플러스 3은 6이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2x는 3이 되고 x는 2분의 3 이렇게 답이 1개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2차 방정식은 얘가 x 제곱이 되는 순간 이때 x 값은 무조건 2개가 생깁니다. 그냥 x가 만약에 세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 값이 3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어서 해가 2개가 나온다. 방금 내가 해라 했잖아요. 근이랑 해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문제가 있나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제곱해서 7이 나왔대요. 생각해 보세요. 7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 요 4라는 게 있잖아요. 4는 2를 제곱하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보다 조금 큰 숫자인 9 같은 거 있죠. 그거는 3을 제곱하면 9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 이 x 값은 한 2에서 한 3 사이 숫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2.5를 제곱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2에서 3 사이 숫자라고 생각해서 2.5를 제곱한다고 하면은 25를 제곱하면 625거든요. 근데 그러면 6.25가 나와요.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 x제곱은 2.5보다는 조금 큰 숫자이겠죠. 이것도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기에 우리는 뭐를 쓰는 거냐면 루트를 사용해 줍니다. 플러스 루트 7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7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루트는 뭐예요? 제곱해서 7이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서 7이 나오는 양수라는 소리예요. 얘는 제곱해서 7이 나오는 음수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처럼. 그럼 얘네도 당연히 루트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플러스 루트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근호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거고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만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친구들만 이런 식으로 근호, 즉 루트를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x는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사실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방정식의 정답은 이거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좀 얘네를 따로따로 볼 건데 x는 플러스 루트 a x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볼 건데요. 그러면은 얘네를 너네가 말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뜻은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양액은 x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양액, 우리 x는 쓰지 맙시다. x는 여기 써 있으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양의근을 우리는 플러스 루트 a라고 얘기한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음수근이죠. 음의 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음의 근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줄 아냐는 거죠. 이해돼요? 진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으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곱근의 절반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양이가 제곱해서 a 이렇게 얘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줄임말로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는 a의 음의 제곱근이다. 살짝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x는 풀마 루트 a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얘만 나오는 거고요. a의 음의 제곱근만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얘네랑 엄청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건데 우리 플러스 루트 a 그러니까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양의 근을 플러스를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거 괜찮아요? 네. 플러스를 생략하고 그냥 루트 a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요? 루트 a라고 읽지 않아요. 그렇죠? 루트 a라고 읽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루트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곱근 a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너네랑 항상 헷갈리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를 계속 너네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냥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a의 제곱근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a의 제곱근은 항상 머릿속에 방정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2차 방정식 요걸 떠올리시면 되고 그럼 요걸 만족하는 x값 두 개를 찾은 게 a의 제곱근이란 뜻이고 그냥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예요. 루트 a를 한국말로 해석한 것뿐이야. 근데 얘가 자꾸 뒤에 있거나 앞에 있다고 해서 근데 이런 거를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요거 두 개만 딱 쳐다봤을 때 그냥 제곱근이 뒤에 있고 제곱근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제곱근 a는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게 플러스 a를 생략했듯이 여기에 양의 제곱근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양의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양의 제곱근 a는 여기 루트가 여기 이렇게 양의 제곱근 a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그럼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을지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네는 또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곱근 a는 그냥
제곱근 A다. 제곱근 A다. 루트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의 제곱근은 방정식을 떠올려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 두 개를 찾는 게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로 모르겠으면 제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진짜 알려줄게요. 네. 아, 그리고 요게 조금 헷갈리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것도 요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A의 제곱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동주로 할까 누구로 할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 A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냐면 동주는 잘생김이란 뜻이에요. 네. 화내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제곱근 A는 잘생긴 동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동주는 잘생겼다고 하면은 너네가 일단 반응이 어때요? 일단은 다 친하고 그러니까 일단 반발부터 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동주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막 너네는 잘생기지 않았다면서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네가 동주가 아직 정확하게 잘생겼다고 결정이 난 건 아니고 너네랑 조금 얘기를 더 해봐야 될 의사가 있는 거 해봐야 될 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잘생긴 동주라는 거는 이미 잘생겼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결과물 하나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근데 너네 좀 기억에 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합시다. 네, 뭐 쓰기 싫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일단 필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아직 동그라미 1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조금 이어서 괄호 1번을 보면 A의 범위를 볼 건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루트 A라고 보통 쓰잖아요. 그 여기 아래에 A의 범위를 내가 조금 A의 범위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안에 일단 숫자만 오니까 여러분들이 A의 범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뿐인데 너네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저기 루트 안에 그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가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범위를. 그래서 지금 A가 들어갔잖아요.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범위를 항상 특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읽으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양익은 아닌가요? 양의근이라고 해서 저 A가 양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루트 A가 통째로 양수라는 뜻이죠. 그렇죠? 루트 A가 통째로 양의근이란 얘기지 A가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래서 A의 범위를 모르는 건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양의근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의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양익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2? 얘네들 다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되는 수의 체계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실수라는 수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뒤에서 필기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더 있지 않고요.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수의 체계의 범위는 실수, 허수까지예요. 이제 더 없어요. 알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없다고요. 그러면 얘네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실수, 심지어 허수도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나오고 말거든요, 허수도. 근데 얘네들의 존재 자체는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실수는 뭐냐면 너가 이제 수학을 하고 있을 때 너네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숫자, 그냥 실존하는 숫자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한자 뜻으로 유리수, 무리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수는 이게 이해할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는 보통 분수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무리수는 분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너네가 이번에 무리수 배우면서 강조를 하는 게 분수를 전혀 강조하지 않고요. 무리수에서 이번에 너네가 배울 게 무리수인데 무리수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번에 비순환 무한소수예요.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하면은 이름이 길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름 그대로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비순환이 뭐예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한소수는 뭐예요? 무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예요? 비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순환한다가 뭐예요? 순환소수가 뭐였어요? 뒤에 소수점 부분들이 규칙성이 있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151515151515 이런 걸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얘기했었고 비순환소수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3.1419 파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규칙성이 없는 거 이런 거를 비순환한다고 얘기하는데 뒤에가 무한하면은 무한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죠. 그냥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순환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이거 아닌 모든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일단 알면 돼요. 여기 뒤에 유리수 뒤에 세세한 것들을 많은데 그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메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요거 자체는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그러면 실수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숫자를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냐면 제곱해서 0 이상이 나오는 모든 숫자를 다 실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허수는 뭐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숫자 얘기하는 건데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숫자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수와 허수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한마디로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 찾으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없다. 제곱해서 그냥 음수 x 이렇게 표시할까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해야 된다고요? A는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0도 가능하겠네요. A가 0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0의 제곱근은 우리가 항상 A의 제곱근은 2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0의 제곱근은 그냥 자기 자신인 0 1개입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문제 선지로 하나 나오거든요. 0의 제곱근은 0뿐이에요. 딱 1개.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괄호 1번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아까 제곱이랑 제곱근이랑 내가 반대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 상쇄가 일어나는 거를 볼 겁니다. 잠깐만요. 눈이 아파가지고. 네, 잘 봅시다. 제곱이랑 제곱근이랑 상쇄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건데 잘 보세요.
제곱근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어떤 별이라는 뭉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제곱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요? 제곱이랑 제곱근은 서로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정답은 별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별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값 별입니다. 우리 그 절대값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뭉텅이에 양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일단은 뭐 절대값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절대값이라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가 그냥 양수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쪽에 있는 별이 양수로 나온다. 그냥 나오지 않고 양수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하냐 보면은 우리가 예시를 이것만 보면 돼요. 2의 제곱인 경우가 있고 안쪽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여기 A의 범위가 항상 0 이상이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이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에 있는 얘를 그냥 제곱을 풀어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냥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저렇게 제곱을 자꾸 풀어내서 문제를 풀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15의 제곱 루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5를 제곱으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다시 15로 돌리면은 되게 귀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런 거 봤을 때 상쇄해줘서 15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15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상쇄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항상 붙여져서 나온다라는 걸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2의 절대값 그냥 이고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2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쇄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절대값이 안쪽에 있는 친구가 절대값을 붙여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괄호 2번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선생님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곱근 계산이고요. 일단 괄호 1번부터 보면 제곱근에 제곱근의 덧셈 뺄셈은 혹시 어떻게 할까 보는데 일단 내가 예시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풀어볼래요? 혹시 이거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멈춘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봤나요? 네. 그럼 만약에 정답이 이렇게 나왔다면 네, 정말 잘 생각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가 1개고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가 1개잖아요.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3개라는 뜻이니까 뭔가 얘랑 얘랑만 계산이 가능하고 얘랑 얘랑 합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꼭 들어야 돼요. 2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알겠죠? 덧셈 뺄셈은 우리가 그거랑 비슷해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꾸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y 빼기 2x 이렇게 나온 느낌이죠.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동류항 계산처럼 계산해주면 된다. 동류항 계산처럼 문제를 항상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곱근의 그럼 제곱근을 곱셈 나눗셈은 혹시 어떻게 연산할까? 라고 생각할 건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곱셈 나눗셈에선 가르칠 게 없고요. 너네는 내가 다른 거를 추가로 알려줄 거예요. 잘 봅시다. 그냥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게 되면은 그냥 안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저렇게 해도 되구나. 그럼 얘도 나눗셈은 당연히
안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나눠주는 것도 맞고 일단은 이런 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얘네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분수 계산하시면 돼요. 안에 넣고 그냥 분수 계산하시면 된다고. 근데 보통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하고요.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은 첫 번째에서 너네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정도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루트 4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럼 걔를 지금 제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루트 4라고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얘는 루트 4라고 아니 루트 4가 아니라 2라고 바로 써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루트 2분의 6 이렇게 합친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좀 이런 과정이 좀 귀찮지 않아요? 그렇죠? 굳이 안쪽으로 밀어넣고 계산한다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루트를 살린 채로 약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루트 3이 나온다. 여기 1 되고 여기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가 살아있는 채로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괄호 2번이었고요. 괄호 3번, 4번도 있으니까 일단 1, 2번 필기합시다. 네,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제곱근 안으로 밖으로 이런 건데 우리가 제곱근을 조금 정리정돈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루트 3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볼 거거든요. 그러면 2루트 3은 2 곱하기 루트 3인 거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이해되죠? 2 곱하기 루트 3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혹시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곱셈이 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친구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2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원래 그냥 숫자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고 이미지를 해주면 좋거든요.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이미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2의 제곱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제곱이었다가 그냥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제곱이었다가 그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럼 다시 잘 보면 루트 12를 다시 예시로 드시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혹시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소인수 분해를 진행한 다음에 요놈 새끼 나갈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그냥 내보내시면 돼요. 대신에 요거 하나 이렇게 반으로 줄인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는 밖으로 나가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2의 제곱으로 나갑니다. 알겠죠? 얘가 왜냐면은 이거 비밀인데 알아만 두세요. 얘는 2분의 1제곱이랑 사실 같은 말이에요. 2분의 1제곱이랑. 그래서 사실 이해 못하면 그냥 흘려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4제곱. 사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얘가 루트 16이잖아요. 제곱해서 16 나오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4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루트 2의 4제곱이었고 얘가 그냥 2의 제곱이었을 뿐인 거 아닌가요? 그죠? 잘 보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얘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의 제곱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두 개 곱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얘가 2의 6제곱이 됐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곱셈 처리가 돼서 그냥 2의 제곱이 돼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밖으로도 뺄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4의 제곱으로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2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이 4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렇게 이거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일단은 선생님이랑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셈 많이 문제 풀면서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일단은 요것만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분모의 유리화예요. 일단 분모의 유리화가 뭐냐면은 일단은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냥 불편하다고 자기한테 암시를 걸어야 돼요. 알겠죠?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항상 불편하다.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걔를 항상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낼 때 분모를 꼭 유리화해서 정답으로 내줘야 감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 서술형 정답을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면 아마 감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분모는 항상 유리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가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제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 분수 자체의 숫자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그냥 3이 되고 분자는 루트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유리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떻게 유리화를 해주면 되냐면 요 가운데 있는 부호를 반대로 곱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3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요. 왜냐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 다릅니다. 2단원 때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그 분모의 무리수가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무리수가 계속 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차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사라집니다. 알겠죠? 예, 교차해서 곱해주게 되면 이런 전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써두세요. 알겠죠? 그냥 방법만 써두시고 뒤에 계산하는 건 내가 2단원을 가르친 다음에 알려줄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필기하셨으면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제 무리수 얘기할 건데요. 우리 무리수랑 유리수랑 서로 반대말이고 둘이 합치면은 실수가 된다고 아까 배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실수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허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실수의 정의는 뭐라 그랬냐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모든 숫자를 실수라고 불렀고요.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숫자를 모두 허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실수정이고 허수정이다.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럼 우리는 무리수에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무리수는 비순한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우리 비순한 무한소수 하면 쫄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비순한다라는 건 규칙이 없다는 소리고요. 무한소수라는 건 무한한 소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파이가 있고요. 우리 그 원주율이죠. 그렇죠? 파이 3.149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랑 우리 루트 들어간 숫자도 우리 다 무리수입니다.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랑 루트 7 대충 얼마인지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2.5보다 뭐 조금 큰 숫자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것도 규칙성이 없어요. 뒤에. 그래서 안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괄호 1번을 먼저 보면 우리 수직선을 먼저 볼 거예요. 수직선. 우리 그 수직선이 아니에요. 수직선이 아니라 그 이제 수직선이거든요. 수를 쓰는 직선.
잘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0이 하나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정수를 기입해 볼게요. 양의 정수 이렇게 기입할 수 있고 음의 정수도 이렇게 기입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쁜 숫자가 여기 칸에 딱딱딱 맞춰서 기입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안 이쁜 숫자들은 여기 사이사이에 그냥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분수, 소수, 분수, 소수, 분수, 소수, 분수, 소수, 분수, 소수 이렇게 가득 메우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랑 분수, 소수를 합쳐서 우리는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그래요. 유리수라는 거는 그 이제 유리수를 두 개로 나누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정수로 나뉘게 되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수라는 거는 우리 그 정할 때 발을 정자 생각나지 않아요? 사실 발을 정이 아니지만 그냥 발을 정이라 생각하셔야 알겠죠? 그래서 정수라는 건 이쁜 숫자 얘기하는 건데 정수가 아닌 건 안 이쁜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분수, 소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1, 2, 3, 4, 마이너스 5, 6, 7, 8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수직선에 다 기입하면은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빈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수직선을 빈틈없이 꽉꽉 메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로 메워줘야 합니다. 무리수도 이 수직선 어딘가에 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정수 자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이 분수, 소수 쓰이는 자리 어딘가에 무리수 자리도 꽉꽉 메워주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가득 메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실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선하고 실수는 같은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실수하고 수직선은 같은 말이다. 네, 요거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괄호 1번이었습니다. 괄호 2번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괄호 2번. 네. 제곱근의 값인데 제곱근 값의 범위 막 이름 생각하다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잘 봅시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 루트 5라는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 루트 5는 대충 우리가 얼마일까요?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5는 2보단 크고 3보단 작은 숫자네. 왜요? 얘가 루트 4고 얘가 루트 9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루트 5는 그냥 대략 2점 얼마 얼마인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루트 5 마이너스 6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양쪽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6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2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직선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정수칸에 이렇게 두 개 매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6은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3, 3.5, 3.3, 마이너스 4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얼마 얼마인 숫자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트 5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 얼마 얼마인 숫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것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루트 5 하나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가능해요. 뭐 6 마이너스 루트 5의 범위도 가능하죠. 왜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등호도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부등호 바뀌어서 절로 가거든요. 그래서 3보다 크고 얘는 4보다 작게 된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알려줄게. 알겠죠?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루트 5 플러스 2분의 3, 3분의 루트 5 플러스 2 이런 범위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루트 5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 2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양쪽을 3으로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3분의 루트 5 플러스 2의 범위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일단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루트 5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루트 5는 2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러면 2점 얼마 얼마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2겠죠. 그렇죠? 그럼 소수 부분은 0.xxx잖아요. 그럼 여기 소수 부분을 0.xxx라 쓸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요걸 구해주려면 우리가 2.xx에서 뭘 빼주면 돼요? 2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루트 5 마이너스 2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 전체 무리수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더한 결과다. 소수 부분을 합치면은 그냥 원래 무리수 전체가 나온다. 한마디로 0.xxx랑 2를 더하면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선생님이 왜 자꾸 전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루트 7 마이너스 3의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시입니다. 그러면 루트 7 자체가 2점 얼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 범위를 먼저 구해볼까요? 루트 7이라는 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2점 얼마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3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양쪽에 해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루트 7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0. 얼마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어쩌고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 얼마인 숫자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해되나요? 네, 그럼 한마디로 얘가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네요. 뭐 일단 쓴 김에 얘가 마이너스 0. 얼마이기 때문에 얘 정수분 얼마예요? 0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 소수분은 뭐예요? 그냥 루트 7 빼기 3 빼기 0인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예시가 좀 별로였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루트 5 빼기 3으로 해볼게요. 루트 5 빼기 3의 소수 부분 해볼게요. 아니다, 이것도 별로예요. 루트 13 빼기 2의 소수 부분 해볼게요. 자, 봅시다. 루트 13은 대충 얼마일까요? 루트 13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왜요? 3이 루트 9고 4가 루트 16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3. 얼마 숫자인데 거기에 2를 뺀 거의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 양쪽에 다 2를 빼서 그러면 루트 13 빼기 2는 이런 숫자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1. 얼마인 숫자니까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13 마이너스 2라는 전체 무리수의 정수 부분 1을 제외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루트 13 마이너스 3이 루트 13 마이너스 2의 소수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 꼭 필기 이쁘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거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쁘게 필기하셔서 그만 좀 잃어버리세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